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데일리 서영원 전문가입니다. 우리 주파고가 벌써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면서 슈리니 탈출을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회계감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요새 이제 리스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사보고서 제출이 안 된 기업들, 그다음에 비적정 받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던가 폭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아마 주린이 분들, 우리 이거를 시청하신 주린이 분들은 그 부분을 먼저 피하실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그 부분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우리 주파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 되면 이제 상장 페이지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 전에 대처를 해야 되니까 꼭 여러분 회계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의 영상까지 시청해 보시면서 함께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뭔가요? 이제 얼마 전에 대선이 네. 끝났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선 당선인이 이제 정책을 이제 가지고 대선에 당선을 됐는데, 이걸 이제 이 정책에 관련된 주식을 정책주라고 하는데, 네. 근데 정책주가 이제 뭐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정치 테마주 및 정책주에 대한 이슈를 우리가 다뤄보고 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의 계절이기도 하고, 물론 총선과 지방선거도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도 확실히 대선이 훨씬 더 꽃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상승을 하기도 하는데, 정책주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PD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정치 테마주와 정책주, 이거의 차이점을 물어보셨잖아요. 우선 정책주는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에 수혜를 입을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 PD님께서 질문 주신 정치 테마주는요, 아마도 정책주도 그 안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근데 인맥주,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인맥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가 원래 전체적인 큰 개념에서 정책주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 일명 잡주라고 불리는 정치 테마주는 어떤 거냐? 뭐 대표이사가 뭐 친구라든가, 뭐 대선 당선인과 친구라든가, 또는 같은 대학 동문이라든가. 이번에는 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평윤 씨. 같은 윤 씨, 윤가, 같은 윤가여서 대표가 주가 오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맥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인맥주는 사실 이미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좀 저는 우리 주파고를 시청하시는 주린이 분들은 인맥주는 허황된 사실 이야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력들의 장난에 당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쳐다보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정치 테마주 또 뭐 있는 거인 줄 아세요? 뭐 있는 줄 아세요 또? 딱히 짚이는 모르세요? 네. 사실 이번 대선은 그래도 정치 테마주라고 불리는 인맥주가 뭐 파평윤 씨 이런 것도 있었지만 과거가 사실 더 많았어요. 과거에 우리가 재밌는 얘기로 한번 보면 미국 대선을 치러줄 때도 있는 거 아세요? 미국 대선. 힐러리 관련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바이든 관련된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 핫한 정치 테마주 하나 있죠. 안랩. 네, 네. 안랩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안랩은 과거에 이제 안철수 연구소라는 백신 회사죠. 그래서 지금 인수위원회에 있는 안철수 위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원이 이제 대표로 있었고 지금은 이제 최대 주주로 있으니까 안철수 직접 관련된 종목이긴 해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지난주에 폭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폭락을 했는데 저는 이게 정말 저점에서 안랩을 잘 잡으셨던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고점에 완전히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안랩 같은 경우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총리를 안 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 주가는 뭐 당연히 떨어질 수 있을 거고요. 된다 하더라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 정치인들이 이 임명직에 뭐 대통령이 된다거나 아니면 임명직을 받는다든가 할 때 주식에 대한 부분들에서 백지신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안철수 의원이 많이 얘기했어요. 백지신탁이 뭔지 아세요? 지신탁이 뭐 따로
자기 명의로 된 게 없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보유 주식을 시장에 다 팔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이제 증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블록딜 같이 이제 매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안랩의 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개인치고 그게 만약에 매물로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그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들한테 갈 수도 있죠. 물론 최대한 피해가 없게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정치 테마주는 정말 뭐 재미삼아 좀 해보신 분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기에는 특히나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고 정책주를 중심으로는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근데 네. 블록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블록딜이라는 건 주린이 입장에서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게 뭔가요? 뭐 다른 건 아니고 보유 지분이 많거나 내가 이제 매각을 하고자 하는 주식이 많을 때는요 한 번에 이제 대량으로 이제 서로 거래를 한다라는 것이 블록딜이에요. 그래서 덩어리로 이제 거래를 한다라는 것이 블록딜인데 보통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이제 보유자가 매도자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그 매도자를 찾아지면 그것을 시간 내에서 동시에 서로 주고받는 이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것 중에 삼성과 이슈가 있었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하고 삼성물산 이서연 사장이 삼성 SDS 지분을 블록딜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S 지분이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근데 그 이유는 사실 경영상의 주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피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이제 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블록딜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홍라이 여사가 또 블록딜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제 블록딜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통 경영권이 바뀔 때도 진행을 하지만 대주주가 좀 사정에 의해서 지분을 정리를 할 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아마 블록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보통 블록딜을 주가가 안 좋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 일가가 갖고 있는 지분은 사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매각을 했지만 만약에 그 이슈가 아니었다면 사실 팔 경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지분을 누군가가 고스란히 받아줘가지고 경영권에 같이 참여를 해준다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분산이 돼가지고 기관들한테 여러 개로 나눠진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통 할인해서 팔거든요.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10% 할인을 했어요. 그러면 10% 할인돼서 사자마자 바로 10% 수익이 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경영권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아닌 경우에는 바로 매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매물이 시장에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블록딜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이슈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안철수 관련된 안랩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그러면 지금 대선이 처음 이뤄진 것도 아니고 이전에도 대선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전 대선에서도 이렇게 정부 내각 구성 때 정책주가 많이 움직였었나요? 정책주는 항상 많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제가 정책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격언이 있죠. 페드에 덤비지 말아라. 이런 말 좀 있어요? 페드가 뭐죠? 페드는 미국의 중앙은행인데 미국의 중앙은행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말을 좀 바꿔서 정부에 반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운영하는 주인은 아니지만 국민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만 운영하는 주체자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관리하고 그 세금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주를 잘 공부를 하시면 돈이 어디 몰리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주식은 돈이 몰리는 곳에 상승을 하다 보니까 과거의 사례로 들면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MB 정부 때 4대강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수백 배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하면 또 뭐 타고 다녀요 우리? 4대강 강줄기를 타고 뭘 타죠? 배를 타죠? 자전거 타죠, 자전거. 아, 자전거? 네, 자전거 많이 타죠. 자전거 도로 많이 깔렸잖아요. 한강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삼천리 자전거가 그 당시에 상당히 급등을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책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정부의 수주를 받아가지고 실적이 좋아진 기업도 있지만 기대 심리에 의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다음 정권 때 살펴보면은 문재인 정권 때 이번에 문재인 정부 때는
대표적으로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이 정권 초기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 많이 들어보셨죠? 태양광 사업도 OCI라는 기업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대북주 뭐 말할 거 없잖아요, 그죠? 대북주는 사실 지금은 조금 재미없어졌는데 정부 초기 때는 뭐 정상회담 하고 막 이럴 때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나타나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이렇게 그 정부, 들어선 정부가 어떤 보수냐 진보 성향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에 관심을 갖고 국책 사업으로서 어떤 걸 진행하는가 이거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책주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전문가님, 네. 인맥주가 정말로 있으면 네. 정부가 진짜 알게 모르게 이게 밀어주는 게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낙연 총리가 총리일 때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조금 저는 너무 그거 일반화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인맥주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작 그 대표는 그 후보와 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올라가더라라는 경우도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 인맥주는 학연, 지연, 혈연을 중요시 여기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식시장에 저는 발을 안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수익이 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걸로 수익 나서 재미를 보면 그 늪에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인맥주보다는 정책주에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사실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정책주에 대해서 특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됐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이슈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춥하고 아직 구독 안 되신 분들은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